11월 6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직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모바일 어플 SKT의 T맵, KT의 올레내비, LG U+의 유내비 등을 이용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직영주유소 매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9월 말에 출시한 QLED 8K TV가 독일의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전문평가지 비디오로부터 TV 부문 역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8K 해상도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더해져 화질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 선거가 있는 날이죠. 맞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중간평가 날이기도 하고 또 미국 의회 권력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경제 일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 있는 기사를 뽑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어떤 기사인가요? 어제 불호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2차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2차 제재의 내용을 보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거나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겠다라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그 이란 제재에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은 예외 대상으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거나 네.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는. 네. 예, 그것이 좀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근데 8개 대상국만 예외를 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그건 미국의 마음이죠. 아, 미국 마음. 미국의 네. 마음인데 어떻든 간에 미국 행정부를 잘 설득시킨, 특히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정부의 역할도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문 정부의 역할이 조금은 도움이 됐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번 이 트럼프의 이란 제재가 중국에도 영향을 조금 사실은 미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이란 제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에서 반미주의가 조금, 특히나 미국의 패권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네. 이것을 반대하는, 기존에도 반대를 해왔던 진영이 있지만 반대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란 같은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의 양만 가지고도 자국 네.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런 중국에 수입되는 원유를 끊었을 경우에, 제재가 됐을 경우에 이란, 중국, 양국 다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노리고 지금 2차 제재를 가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번에 그 예외국으로 중국도 포함이 돼 있긴 한데 네, 문제는 네. 앞으로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란으로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란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지금 반응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적인 제일 패권주의가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당연히 이란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고 유엔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높고요. 오늘 선거인데 오늘 선거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는 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에 대해서 많이 내부에서도, 미국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제동이 좀 걸릴 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은 같은 날, 어제죠. 네.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중국에 수입되는 수입 물량을
어마어마한 액수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무려 4경 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셀 수도 예, 없을 것 상상이 같아요. 되시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마어마한 상상이. 액수죠. 물론 이게 기존에도 약속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에서 좀 더 높인 건데 그 원인은 역시 미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미국에서도 무역 전쟁은 하지 말자. 그러면 이게 미중 무역 전쟁 협상 네, 좀 그렇죠. 청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물론 맥스는 조금 늘긴 했지만 딱히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뒤에 그 액수조차도 미국을 안심시키거나 미국에 뭔가를 던져주거나 하기에는 미약한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그 성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났는데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비쳤죠. 네, 여전히 싫어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은근히 줄 건 조금 주는 척 하면서 약간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달 말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것 이외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적인 상황이 지구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안들, 그러니까 밀당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어쨌든 뭐 오늘 미국 중간 선거가 저녁 7시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미국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